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시간에는 북에서 1년 4개월 전까지 살다가 한국에 온 이 장혁 씨를 세 번째로 모셨습니다. 그만큼 들을 얘기가 많다는 얘기인데 장혁 씨에 대한 그 이력, 뭐 이과대학 나오고 이거는 1부, 2부에 다 소개를 했으니까 여기서 생략하겠습니다. 근데 오늘 저희가 나눌 얘기는 북한을 내가 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99%는 모르는 얘기를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들어주시면 이 북한이 어떤 사회냐, 어쩌면 저는 들어보고 북한이 더 자본주의 사회 같고 한국이 더 사회주의 사회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들어보시면 어떤 분들은 뭐 북한의 월급이 얼마나요 하고 물어보는데 그런 궁금증은 없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혁 씨가 북한에서 5년이나 회사를 운영했죠. 회사 사장이었죠. 그래서 그 회사가 어떻게 굴러가고 있고 북한에 지금 북한 대다수 사람들은 도대체 월급도 못 받으면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 궁금증이 아마 풀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그 북한에서 어떤 회사를 운영하셨어요? 저는 북한에 있을 때 그 웨딩, 여기로 말하면 그 프로덕션 있죠. 그 프로덕션. 웨딩도 하고 그리고 사진도 찍고 그리고 광고 영상도 간혹 제작을 하고. 광고를 네. 그런 일을 북한에서 했습니다. 광고 영상을 만들어서 뭐 어디다 써요? 저도 어디다 쓰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네. 특별한 광고를 제작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뭐 회사 소개 뭐 이런 것도 해요? 네, 회사 소개도 있고 제품 네. 소개도 있고 낯선 쪽에 가서 쓰지 않나. 국가 공식적인 매체에서 TV나 이런 데는 광고가 없는데 만들어가지고 어쨌든 쓸 때가 있으니까 쓰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카메라 같은 경우도 뭐 비싼 거 써요? 북한에서는? 카메라도 결국에는 구입을 해서 써야 되는데 제가 탈북하고 보니까 제가 북한에서 쓰던 가격이 여기 가격이 2배더라고요. 얼마짜리 썼는데요? 어떤 카메라? 한 6, 7천 달러짜리를 썼는데 여기 와 보니까 반값이더라고요. 그럼 뭐 캐논, 소니 뭐 그런 네네. 일본 카메라예요? 캐논을 많이 쓰는데 너무 그 유통 마진이 많이 붙어가지고 저희한테 도착하는 게 거의 2배가 돼서 도착합니다. 그러면 그 회사 운영할 때 직원이 한 몇 명 있었어요? 직원은 조금 철마다 다른데 한 1, 8명 정도 있었습니다. 북한에서 7명, 8명을 고용했다면 뭐 흔히 우리가 말하는 뭐 돈주 계열이 거의 근접한 거 아니에요? 1년에 한 얼마씩 벌어요? 그러면? 1년에 한 5천 달러 정도밖에 못 벌었습니다. 월급 다 주고 남는 게 5천 달러면 엄청나게 많은 거죠. 그러면 그 직원들은 북한이라는 게 우리가 알건대는 사회주의 제도고 직장에 다 소속돼야 되는데 그 회사에는 그 프로덕션에는 직원들을 뭐 국가에 등록시켜가지고 쓰는 건가요? 이게 되게 북한이라는 그 체계가 되게 웃기고 아이러니하잖아요. 회사에 나가서 돈을 안 주는데 어떻게 사냐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내가 어떤 국가 기업에 종속돼 있다는 건 그 기업에 세금을 내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뭔 소리냐면 사람마다 다른데 내가 가령 연구사인데 내가 연구소에 가서는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연구소는 내가 와서 일을 안 하는 대신 한 달에 얼마만큼을 내라고 해요. 그러면 여성들 경우에는 그 여기 하나 기준으로 한 6,000원? 부터 한 10,000원 사이만 내면 10달러. 예, 회사에서 찾질 않아요. 그 사람은. 남자는요? 남자 같은 경우는 되게 직위에 따라 다른데 작게는 남자도 되게 싼 노동력은 10,000원부터 10달러부터 지원은 한 10만 원까지 이렇게 능력에 따라서 그 정도를 내면 아예 찾질 않습니다. 찾지 않는 사람 데려다가 쓴 거예요? 그러면 그런 직장이 있고 실질적인 경제 활동을 하는 직장이 따로 있어야 돼요. 근데 이거는 국가적인 등록이 된 회사가 아니에요. 그냥 어떤 상업 활동을 위해서 여러 사람들끼리 모여서 하는 협업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장혁 씨 회사도 그 회사 뭐 고용 권한은 있었을 거 아니에요? 뽑는 권한. 그런 거 없죠. 고용 권한이 내가 어떤 사람 데려다 쓰겠다 하는 거는 뭐 기술이랑 보고 판단해서 뽑는 거 아니에요? 그거요? 그거 있죠. 사장이 하는 거죠? 그러면 뭐 여기 계신 분들 이게 중요한 얘기니까 다시 한번 제가 설명해 드리면 자, 사례를 들어서 제가 그 뭐
김책제철연합기업소 노동자예요. 예, 공식적으로는. 근데 김책제철연합기업소에는 한 $10 주고 그러면 그 회사에서 나를 안 찾아요. 근데 그 $10는 간부들이 가지겠죠 또. 네, 네. 공장 운영을 위해서 쓰겠죠. 네. 그래서 명색은 국영기업 노동자고 연구사고 하는데 실제 일하는 것은 여기 그 프로덕션 와가지고 카메라 찍고 영상 편집하고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은 여기서 벌어먹고 사는 거예요. 맞습니다. 근데 이 회사는 국영 회사가 아니고 개인 회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지금 경제 활동이 이루어지는 것이 국영 기업의 공공기관의 무슨 노동자 뭐 이런 것만 우리가 보게 되면 북한을 겉만 보는 거죠. 네. 실제 밑에는 이러한 수많은 그 회사들이 굴러간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프로덕션 말고 뭐 대표적으로 어떤 다른 그 회사들이 있을까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굴러가는 거? 뭐 카센터 뭐 이런 것도 그렇게 굴러가요? 그런 서비스 업체들이 식당을 제외한 서비스 업체들도 다 그렇게 굴러가는 거고요. 그리고 뭐 이렇게 상하차 하는 그 인력, 노동력 이렇게 있는 사람들도 그 사람들 그 어떤 국가적인 직업에 이렇게 물건을 올리고 내리고 하는 그런 일을 하는 직업은 없어요, 국가에. 그러나 이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이렇게 모여서 하나의 그 조라고 부르거든요. 작업조. 네, 작업조인데 이제 그 큰 손들이 물건을 유통시킬 때 이제 차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온다 하면 그 조를 부르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 조에서 한 10명이면 10명이 오는데 그 10명끼리도 서로 되게 일 못하는 친구가 있으면 내보내요. 다 서로가 충분한 자기 몫을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끼리 뭉쳐서 와서 되게 빨리 해야 되거든요. 또 안 하면 다른 조 부르겠네. 그럼요. 그거를 빨리 못하면 그 길게 부리고 길게 싣고 하면 똥파리들이 끼니까 그 법기관 사람들이 와서 끼우다 하니까 그걸 진짜 빨리 해줄 수 있는 친구들 부르는 거예요. 가격 높이 받더라도 그렇게 하려고 하고 그 받아간 돈을 그리고 그 사람들끼리 나눠 가지는 거죠. 이거는 완전히 전형적인 아까 같은 회사의 신뢰고 거의 인력 시장도 있어요, 그러면? 있다고 봐야죠. 장마당 같은 데 가면 뭐 인력 시장도 있다고 했는데 그 건설업 같은 데 쓰는 막노동 같은 경우에는 인력 시장에 나가서 있는 경우가 많아요. 사람들 불러서 오늘 좀 씁시다 이래 쓰는 거군요. 근데 전문적인 인력은 인력 시장을 통해서 유통되지는 않죠. 그러니까 북한이라는 게 상업 활동 움직이다 보니까 지금 장혁씨 회사에는 뭐 직원이 7명이다 그러면 한 사람은 김책제철연합기업소 노동자고 한 명은 뭐 청진 미화사업소 노동자고 뭐 맞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다 불러서 근데 다 공통점은 영상 제작에 재간이 있다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런 게 단속은 안 되나요? 국가에서 통제하고? 단속도 하죠. 이게 사실 북한은 말이 안 되는 게 모든 경제 활동은 위법이에요. 참 아이러니한데 그냥 돈을 버는 행위는 다 위법이에요. 그렇죠. 국가 기업에 나가지 않고 돈 내고 여기 와서 또 딴 일하니까. 그리고 또 제일 또 황당한 거는 위법인데 그 위법을 단속할 수 있는 권한, 한마디로 말하면 권력에 대한 이 배분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아무나 이런 일부터 저런 일까지 다 단속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권력의 그 남용이라고 하나요? 권력의 한계가 명백치 않으니까 그냥 진짜 바스락의 별도 그걸 보고 칭얼칭얼대서 뜯어내가 할 수 있는 거고 왕별도 와서 뜯어갈 수 있는 이런 구조예요. 황당한 거는. 그럼 뭐 그 위에 권력기관에 뭐 진짜 이런 거 보고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인데 그런 말이 나오는 거죠. 그럼 뭐 이게 사장이면 이거 관계를 잘 처리해야 되겠네요. 커버 써주는 그게 제일 짜증나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그 결혼식을 중심으로 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거니까 되게 저는 수익이 보이는 활동이잖아요. 어떤 식으로 돈이 이루어져서 어떤 식으로 배분되는가 하는 게 보이는 경제활동이라서 되게 투명한 편이에요. 그리고 사실 그 사람들도 스스로 웨딩하는데 사진 찍고 촬영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걸 부인하진 못해요. 그러니까 저는 되게 건전한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그 외에 되게 안 좋은 기업도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계속 뜯기며 살아야 되는데 이게 되게 짜증나는 상황이에요. 네. 차라리 얼마 그 정해진 세금 냈으면 선에서 내면 좋겠는데 없어요. 그냥 받는 놈은 계속 이만큼 깎일 줄 알면서 이만큼 달라가고 주는 사람은 계속 우는 소리를 해서 줄 커야 되는 겁니다. 이걸 잘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돈 주는 사람인데 내가 뭘 잘못했다 계속 잘못했다고 하며 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황당한 거잖아요. 이쪽은 뺏어먹는 놈인데
참. 그러면 그 가령 프로덕션도 있고 아까처럼 상하차 하는 것도 있고 이렇게 내가 선택권 있잖아요. 네. 상하차 가서 일할 수도 있고 네. 여기 와서 영상 편집도 할 수 있는데 결국 사람은 돈 많이 주는 대로 갈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 결국 돈 많이 주는 기업은 그 사장의 권한이 아주 중요하겠네. 오더 따오는 것도 다 이거는 사장이 하는 거예요. 네, 이게 되게 고용 무슨 계약서 이런 것도 없고 사실 아무것도 없어요. 그 법적인 효력도 없기 때문에 본인의 그 능력과 사장의 마음이거든요. 악독한 사장 밑에 가면 진짜 쎄빠지 일하고도 겨우 입금값밖에 못 내요. 입금이라는 건 아까 말씀드린 그 회사에 자기 본 직업에 가서 네. 이렇게 상납해야 되는 네. 액수. 국가에 등록된 직장. 한마디로 딴 직장에 가서 뼈 빠지게 돼 그만큼밖에 못 벌어. 그래도 왜 이쪽에 안 가냐? 이쪽에 가면 그 돈을 안 받는 대신 막 그 돌격대 보내고 사람을 아주 그냥 물건 취급합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 시키고 국가 기업에서 미친 듯이 일하고 한 푼도 못 받는 거예요. 그쪽에 가면 돈을 못 벌려도 이쪽에 오면 사람 대접. 사람 대접 받으니까. 그리고 그 능력에 돈은 더 벌고 싶죠. 그건 각자의 바람이고. 그러니까 본인의 역량이 제일 중요하고 사장 입장에서는 될 수 있는 애들은 데리다가 투자를 하는 거죠. 일종의 배워도 주고. 저 같은 경우에는 기술직이잖아요. 날 때부터 그 컴퓨터 다루는 애들이 없단 말이에요. 대부분 교육 실태도 낮아가지고 재능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좀 젊은 친구들 되게 할 것 같다라는 친구들 데리다가 한 2, 3개월씩 교육을 해야 됩니다. 그때는 그냥 자기 돈이 나가야 되는 거죠. 그냥 회사에 낼 거 다 내주고. 네, 돈을 주는 돈 거죠. 주면서 네, 키우고. 너 일하면 이 정도는 주겠다라고 암암리에 계약하는 거죠. 그래서 계속 일을 했는데 기준치에 못 올라오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나 나쁘다고 말하라 하고 잘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고용과 해고가 뭐 고용 계약서가 없으니까 네네. 그냥 완전히 능력에 따라서 결정되는 건데. 정글이죠. 그럼 뭐 여기 한국 와가지고 뭐 보다가 뭐 그 한국 드라마 많이 봤잖아요. 네네. 이거 보면서 한국 고용 시장 보면서 뭐 느낀 게 있어요? 뭐 그 드라마를 통해서 그 부분을 상세하게 알 수는 없어요. 어디까지나 작품을 통해서 받아들이는 정보는 한계가 있는데 제가 한국에 와서 취직을 했습니다. 그 전 직장에 그 영상 쪽 일을 하는 회사에 취직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사장님하고 인터뷰 같은 걸 하는데 인터뷰라고 해야 되나? 면접을 보는데 그 사장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무슨 6개월 그 임시직으로 근로 계약하고 이렇게 하자라고 하는데 저는 되게 그 영상 쪽 일을 했으니까 자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맡은 일에 한해서는 완벽하게 할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제가 마음에 드시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해고해도 좋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북한식 사고방식. 네, 저는 북한식 마인드라서 내가 돈을 받는데 200만 원 이상 준다는데 큰 돈이잖아요. 내가 어리벙벙하고 자기 역할을 못하면 사장님 아무 때나 자르세요 라고 말하는데 그분이 안 돼요. 큰일 나요 요즘에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이해할 수 없구나. 이거 너무 좋은데 결국에는 한국이 너무 좋은 거예요. 왜 이거는 능력이 없어서 결국엔 일 시킨다는 건가? 북한은 그냥 능력 없어도 자르는데 가차없이 자르는데 여기는 큰일 나요 하니까. 그러니까 어쩌면 여기 사회주의를 내가 잘못 온 거 아니야 이런 생각 안 들어서요. 북한은 너무 그 발전 단계 자본주의라서 그런지 막 정글 같은 느낌이 확연하게 들었고 여기 와 보니까 많이 발전하고 되게 인권이라든가 그 고용 계약 이런 거를 잘해가지고 사람들의 권리를 많이 챙겨주는 것 같아요. 제가 북에 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한국에 왔다가 올라오신 분이 인터뷰 같은 걸 하는 걸 봤어요. 다시 탈북에 왔다가 북한 돌아가서 네네. 기자회견하는 거. 그분이 인터뷰를 하는데 한국 사회를 디스하겠다고 하는 내용 중에 어떤 내용이셨냐면 내가 아파서 어느 날을 지각을 했는데 사장이 나와가지고 너 그날 지각하고 일을 안 했기 때문에 월급에서 그만큼을 지했다. 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 자기가 너무 억울하다. 너도 사람이야. 뭐 이렇게 싸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 말을 듣는데 제가 북한에서 듣는데도 뭐야 저건 당연한 거 아니야? 안 나갔으면 월급 자르는 거. 일을 안 했으면 잘라야지. 그거를 안 내놓는다고 인간성이 없냐 이렇게 말하는 건 너무 저거 오히려 제가 강도인데 하는 생각이. 아니 나는 뭐 아프면 또 월급 주는 게 이 사회니까. 네. 근데 북한 사람들이 그걸 이해를 못 한다는 거 아니에요? 요즘은 정말 그런
고용 시장에서는 자기 능력껏 일하고 그게 맞는 대우를 받고, 근데 사실 그 대우도 잘 안 이루어지는 세상이에요. 그러면 그 힘들게 키워놨는데 네. 아주 이제 프로가 됐는데 네. 저기 프로덕션에 돈 더 많이 줘서 이직을 했어. 네. 그러면 지금 이게 막 손해 안 해요. 네. 그런 경험 느껴봤어요? 간 친구도 있고 네. 갈 수도 있어요. 그 부분에 한해서는 오픈 마인드예요. 능력이 있어서 가거나 능력 있는 친구는 대체로 나가서 창업하는 경우도 많아요. 같은 업종에서. 능력 없으면 잘리고 네. 능력이 있으면 창업까지 가고. 상대방의 능력을 네. 어떻게 돈이라는 이런 올가미로 끌어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잘 해주는데 합당한 보수도 주는데 그래도 가겠다고 하면 어쩔 수 없는 거죠. 아무튼 여러분 그 오늘 시간에 그 북한의 그 어떻게 경제 활동이 이루어지는지를 아마 많은 분들이 배웠을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 회사가 있지만은 실제 굴러가는 거는 뭐 바다에 나가면 이제 조합 같은 배 타는 5명이 다 회사가 달라요. 그렇지만 실제 고기 잡아서 나눠 가지고 먹고 사는 거는 여기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면 또 인력 회사도 있고 또 뭐 물류를 날라주는데 여기는 또 영상 프로덕션을 하다 왔고 뭐 여러 가지를 그렇게 움직이면서 사람들이 먹고 산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북한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아마 모를 건데 오늘 장혁 씨가 찾아와서 생생하게 북한 경제 활동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긴 시간 동안 좋은 얘기 해줘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그 장선비의 한양살이 그쪽 가면 또 이런 재밌는 얘기 많을 거겠죠? 그렇죠? 네, 많이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